자, 여기 우리가 매일 마시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생수한 병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사실 수백 년에 걸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거든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우리는 공짜로 마실 수 있는 물을 돈 주고 사 마시게 된 걸까요?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공짜로 나오는 물인데 왜 우리는 돈을 내고 사 마시는 걸까요? 아주 오랫동안 그 답은요, 정말 간단했어요. 바로 생존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그 답은 아주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돗물이 없던 시절, 우리가 마실 수 있었던 다른 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1914년 바르셀로나의 장티푸스 사망자 분포도인데요. 도시 곳곳이 찍힌 이 붉은 점들 보이시죠? 이 점 하나하나가 전부 사망자예요. 오염된 물을 마신다는 건 말 그대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럼 그 시절 19세기와 20세기 초반 도시의 물 사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먼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때 도시의 물은요, 정말이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만 해도 4,000개가 넘는 우물이 그냥 생활공간이랑 막 뒤섞여 있었고요.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오물구덩이에선 분뇨가 그대로 새어나와서 땅을 오염시켰죠. 당연히 공공분수도 믿을 수 없었고 물을 배달해주는 물수레가 지나가면 그 길은 그냥 오염의 흔적이 남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끔찍했죠.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도시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2,000명!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단 하나의 도시에서 딱 한 번의 전염병으로 불과 석 달 만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물에 대한 공포가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위협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공포는 당연히 대중문화에도 스며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 만평이 당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당국 관계자는 장티푸스는 그냥 헛소문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 뒤로는 끝도 없는 장례 행렬이 묘지를 향하고 있잖아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대중의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딱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서 드디어 첫 번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아주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일종의 약이었죠. 28세기가 되면서 이 광천수라는 것에 대한 과학계와 대중의 관심이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1775년에 자연학자 부쇼주가 남긴 이 말을 보면 실감이 나실 거예요. 책을 하나 냈는데 프랑스 광천수에 대한 논문이랑 자료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원래 책보다 훨씬 두꺼운 보충판을 내야 할 판이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광천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의사가 처방해주는 강력한 치료제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마시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소화기 질환이나 피부병 같은 특정 질병을 치료할 때만 아주 엄격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물의 세계는요, 이렇게 완벽하게 둘로 나뉘어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치료를 위해 마시는 아주 깨끗하고 특별한 온천수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마셔야 했던 오염된 도시의 물이 있었던 거죠. 물 하나에도 계급과 목적이 완전히 달랐던 시대였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병에 담긴 이 특별한 물이 모두를 위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끈 동력은 사실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였죠. 계속해서 터지는 전염병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장된 안전, 즉 안전한 물에 대한 거대한 시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염병이 얼마나 생수산업을 키웠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염병이 계속되던 19세기 후반에 11개의 새로운 브랜드가 생겨났고요. 대중의 공포가 정말 극에 달했던 20세기 초, 딱 30년 동안 무려 39개의 브랜드가 새로 등장해요. 폭발적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마케팅의 방향도 완전히 바뀝니다. 약효를 강조하던 것에서 매일 마시는 안전한 식수라는 개념으로 말이죠. 광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이 흐름이 더 명확하게 보여요. 왼쪽 광고는 가짜 약용수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땐 이 물이 진짜 약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광고는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죠. 장티푸스를 피하고 싶으면 이 물을 마셔라. 아주 직접적입니다. 생수의 핵심 가치가 약효에서 공중보건, 즉 안전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수는 부자들만 마시던 비싼 치료제에서 모든 사람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일상의 방패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현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생수 산업은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깨끗하고 안전한 공공수돗물의 등장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수돗물이 집집마다 공급되는데 누가 굳이 물을 사 마시겠어요? 안전이라는 가장 큰 무기를 잃어버린 생수산업은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살아남기 위한 혁신이 시작됩니다. 초점은 기술, 편의성, 그리고 브랜딩으로 옮겨갔죠. 안전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했으니까요. 사실 산업의 성장에는 이 병, 즉 포장 기술의 발전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겁고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썼는데 한계가 명확했죠. 나무통은 튼튼하게 내도 물맛을 버렸고요. 금속캔은 따기도 불편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세기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유리병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드디어 생수를 대중에게 널리 그리고 안전하게 보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탄산수입니다. 1767년에 화학자 조지프 프리스틀리가 우연히 발견한 이걸 1783년에 요한 야코프 슈에프에라는 사람이 슈엡스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그냥 물이 아니었죠.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 음료라는 거대한 시장의 문을 연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수산업은 이제 전 세계적인 거대 산업이 됐습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 한 곳에만 수백 개의 생수 공장이 돌아가고 있을 정도니까요. 죽음을 피하려고 마시기 시작했던 이 작은 물 한 병이 이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마트의 생수 코너는 왜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걸까요? 어쩌면 이 생수의 오랜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케팅, 편의성, 그리고 순수함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